다음 그림 한번 보시고 비슷해요. 자, 요거는 아까 거는 콘크리트 기초였다고 한다면 지금 이쪽에 다진 자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. 이 자갈 도랑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. 다진 자갈이 들어가서 자갈이 어떻습니까? 자갈은 기본적으로 그 사이사이가 공급이 크죠. 그렇기 때문에 습기가 못 올라옵니다. 습기가 올라오는 효과를 보통 심지 효과 내지는 심지 효과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아주 작은 미세한 틈 사이에 압력이 생기면서 습기가 올라오는 건데 이게 자갈은 듬성듬성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습기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. 대부분의 기초에 콘크리트 기초, 베이스 기초도 사실은 정식원은 다 자갈을 깔아야 돼요. 그 다음에 자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밑에서 울룩 올라오면 진해가 벗겨나가면서 동결해빙으로 인한 지면에서 올라오는 힘들을 분산시켜주는 효과가 있죠. 그래서 자갈을 깔아요. 역시 이도경사를 줬고요. 그 다음에 여기는 기초부, 맨 밑에는 역시 시멘트나 석회를 흙하고 섞어서 만든 강화 흙토대를 썼어요. 그래서 정확한 그런 얘기를 해요. 베니스가 수중도시잖아요. 자, 근데 그 하부 쪽에 물에 자주 침하되는 하부 쪽은 거기에 이제 석회랑 흙을 섞어서 만든다. 그래서 물이 자주 물에 잠겨도 가라앉지 않는 이유가 석회랑 흙이 섞어진 보통 포졸란 반응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는데 굉장히 단단하고 습에 강한 조건입니다. 그래서 이 기초부를 강화 흙으로 합니다. 여기 역시 기초부로부터 위에 일반 벽체까지 습이 올라가지 않도록 방수포나 비닐들을 깔고요. 일반 그리고 이 부분은 물끊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미장을 흙 미장을 하게 되면 이쪽에서 이렇게 습기가 타고 올라올 수 있잖아요. 미장면을 타고. 그렇기 때문에 맨 밑에 그 아연도금으로 된 함석판 같은 거를 대주거나 그래서 더 이상 흙미장으로 습기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를 보통 물끊기라고 합니다. 일단 이 강의 끝나고 나가셔서 이 건물 그 바깥에를 보면 이렇게 턱이 져 있어요. 이런 것들이 지면으로부터 벽면도 물기가 타고 올라가는 걸 막거나 또는 빗물이 벽체를 들이친 다음에 기초부로 곧바로 들어가는 걸 막는 역할을 하는 게 물끊기입니다. 그런데 제가 우리나라 경우는 과연 저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우리나라는 처마가 어때요? 길죠. 긴 경우 또는 만약에 집을 저희 집처럼 달아맸다 그러면 벽체로 물이 갑니까 안 갑니까? 안 가죠. 그럼 물 끊기가 필요 있을까 없을까? 없습니다. 저런 경우는 벽체에 빗물이 많이 닿는 구조, 처마가 짧은 구조라든지 이런 경우 또는 소위 이제 달아맸다라고 하는 그 달아맨 구조들이 없을 경우에는 필요하겠죠. 그러니까 모든 걸 기계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실 필요 없고 그 원리를 잘 이용하면 이건 빼도 된다, 이건 넣어도 된다 이런 것들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다음 점. 자, 이제 물 끊기를 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른 건 다 보지 마시고 이 부분만 보십시오. 이렇게 함석을 J자로 꺾어서 흙트대에다가 고정을 시키고 그 위쪽으로 이제 미장이 쭉 올라가게 됩니다. 근데 저렇게 하면 사실은 저 함석판 구부려갖고 풀기도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걸 대체하는 방법은 뭐냐면 전선 주름관 있죠. 검은색 주름관, 전선 주름관. 그거를 이 벽체 미장면 이쪽에다가 쭉 고정을 시켜서 대체하는 방식이 있습니다. 그래서 돔을 만들 때는 저 물끊기를 전선 주름관을 뺑 돌려서 물끊기를 대신했어요. 그거는 이제 팁입니다. 하나. 그렇게 하면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비용 많이 들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. 다음 점. 자,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기초 밑에 역시 자갈다지만 자갈도랑이 있고요. 그 다음에 바깥쪽 면을 한번 보입니다. 바깥쪽 면. 그러면 이게 좀 잘못되는데 이게 아연도금 이거는 약간 밑에까지
해준 건데 바깥에 역시 보면 안쪽으로 단열재가 들어가 있고 바깥쪽으로 방수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런데 방수포를 많이 쓰지 않습니다. 오히려 방수포 안 쓰는 경우가 많아요. 방수포는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보통 외국에서 목조 건축할 때 그 추운 지방에서는 지하 공간들을 만들거든요. 지하 공간의 벽체도 그냥 기둥을 세우고 합판을 대서 만들어요. 그리고 바깥쪽에 단열을 하고 방수포를 하고 그다음에 비닐을 쳐요. 지금 굉장히 이제 건조한 지하 공간을 만들 수 있는데 사실 방수포는 푸대랑 궁합이 이렇게 싹 잘 맞는 게 아닙니다. 여기 굴곡이 이렇게 져 있잖아요. 옆으로 붙이면 어떡해요? 안에 공국이 다 있죠. 그래서 방수포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폴리에틸렌 필름, 비닐이죠, 비닐. 비닐하우스 비닐, 예전에는 검은색 비닐들이 있어요. 저희는 복분자 비닐을 썼는데 그런 걸 쓰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. 그러니까 폴리에틸렌은 물에도 강하고 그 다음에 햇빛에도 강하고 잘 부식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방수포보다는 이제 폴리에틸렌 비닐을 쓰시는 게 훨씬 좋다라고 하는 거고요. 또 뒤에 또 한번 넘어가겠습니다. 이거는 막돌 기초로 할 경우입니다. 2도 경사 뭐 이런 걸 다 빼겠습니다. 기초부터 위에 올라가는 비닐이나 방수포가 깔린다는 거, 이거는 아까 설명을 다 드렸고요. 자, 막돌 기초를 할 때는 그냥 보통은 큰 돌을 양쪽으로, 안쪽으로 경사식에 돌을 넣습니다. 그러니까 가운데 작은 돌들을 넣는데요. 흙이나 집, 그 다음에 석회를 갖고 그 흙을 이렇게 고정을 시킵니다. 그때 방법 중에 하나는 틈틈이 메꾸는 게 아닙니다. 듬성듬성 돌이 서로 자리 잡을 정도로 하는 겁니다. 시멘트로 돌들을 서로 잡아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러니까 공극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. 막돌 기초도 역시 똑같이 그 막돌이 갖고 있는 공극들이 습기가 올라오는 걸 막기도 하고, 그 다음에 막돌 자체가 자갈처럼 집안의 변화로 생기는 힘들을 분산시켜주는 힘들이 있습니다. 근데 이때는 습기가 올라오면 요 바깥에도 막으면 좀 문제가 있겠죠. 습기가 올라와서 배출되도록 바깥쪽은 비닐은 되지 않습니다. 이거는 지면보다 올라와 있는 구조죠. 그리고 안쪽, 방 쪽으로 이렇게 비닐을 쳐서 집 안으로 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합니다. 그러니까 그림을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.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방수, 단열, 그 다음에 일체화시키는 거, 하중을 분산시키는 거, 이런 개념들을 알면 자기가 이제 어느 위치에 그건 자동으로 나오는 거죠. 스티로폼을 맨 바깥에 놓으면 스티로폼 물바를 그것도 물을 좀 빨아들이더라고요. 문제가 있겠죠. 그러니까 당연히 비닐을 제일 바깥쪽으로 하고 스티로폼 안쪽에 넣어야겠구나, 이런 순서들은 그냥 자동으로 하다 보면 나오거든요. 그 원리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.